리얼 스튜디오 이정아입니다. 루미온 영상을 잘 만드는 방법, 다양한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루미온 파일을 열어서 장면에 어떤 효과들이 들어갔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네, 건물을 한번 루미온에서 열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루미온은 12.5 버전이고요. 자, 레이어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플록시 형태로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각형 박스들이 막 보이는데요. 자, 사이트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꺼볼게요. 아웃 빌딩이라는 건 이 주변 건물들을 말합니다. 주변 건물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만들어놨던 건물들, 이미의 건물들은 먼 곳에 이렇게 안 치면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건물은 그냥 주변 건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그린이 아마 이 녹지일 겁니다. 녹지. 그 다음 아파트 따로 이렇게 분리해놨고요. 그 다음 트리 아웃은 주변에 있는 나무들, 까맣게 이상한 선이 매지선이에요. 건물 매지선. 이거 따로 뺐고요. 사람 따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데칼이라고 한 게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이것도 일단 꺼볼게요. 라이트. 이거 라이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럴 때는 이렇게 나무 선택해 주시고 같은 카테고리 선택한 다음에 람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로등 같은 카테고리의 모든 거 선택한 다음에 그냥 라이트에 넣을게요. 루미온 안에 조명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마 라이트 레이어에 다 집어넣어 놨을 거예요. 다도 이 카테고리에 있는 것은 카로. 하다 보면 이제 레이어를 미처 정리 못할 때가 있어요. 얘는 이제 조형물인데요. 또 일단 시설물이니까 데칼에 집어넣어 버릴게요. 레이어를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죠. 배경은 바다 배경으로 해서 지형에서 바다 있죠. 이거를 그냥 오픈을 하느냐 끄느냐 이 차이입니다. 근데 바다가 들어가면 먼 바다가 있기 때문에 안개 효과를 이용해서 조금 흐려주면 조금 더 효과가 좋아서 저는 이렇게 바다를 온 해놓고 씁니다. 이렇게 끄셔도 상관없고요. 하나씩 다시 켜볼게요. 사이트, 파트, 매진을 끌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운드는 소리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사운드를 여기서 사용했기 때문에 음향 효과 음속으로 하시면 렌더링 할 때는 소리가 나고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소리가 안 나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많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미지를 하실 때 이렇게 최고 품질로 하지 마시고 세팅을 중간이나 해상도를 조금 약하게, 그 다음에 플록시를 자동으로 꼭 해주셔야 될 거예요. 고품질 나무도 끄셔도 돼요. 이거를 이용하면은 작업할 때 속도가 떨어진다거나 특히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품질들을 좀 떨어뜨려서 사용하시면 좀 더 버벅거리는 느낌을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지금 현재 메모리를 얼마나 쓰고 있고 여기 들어간 모델의 객체라던가 조경의 수라던가 사람이라던가 운송수단이라던가 이런 게 몇 개 정도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위험치가 넘으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이 초록색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잡았던 장면이고요. 이 장면의 포인트는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모습들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 부분 조경을 굉장히 신경 많이 썼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이상한 패턴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데칼 기능을 좀 적용한 건데요. 데칼을 쓰게 되면 데칼은 여기 보이는 이런 것들이죠. 효과에 들어가시면 데칼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도로에 표시할 수 있는 좌회전 표시, 우회전 표시, 이런 표시들, 속도 낮추는 표시, 그 다음에 이제 벽에, 바닥에 녹슨 느낌.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바닥, 이 벽면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키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해줬어요. 투명도는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약간 흐릿하게 표시 안 나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장면을 어디에 썼냐면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보면 이쪽 화단 경계석에 풍화 기능을 이용해서 오래된 기능을 하게 되면 이 재질이 들어간 전체 이 경계석에 모두 다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해당 장면에만 조금 녹슨 느낌, 뭔가 오래된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게 사실적인 느낌이 나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클립, 제일 중요한 장면이었던 여천천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여유롭게 걷는 모습,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우측으로 조금씩 보여집니다.
초는 20초 가량 됩니다. 저는 영상을 설정할 때 최소 15초, 최대는 30초도 있는데요. 거의 한 20초 기준으로 잡아요. 나중에 영상은 느리면 조금 당겨서 빨리 돌리면 되는데 뒷부분이 잘릴 거예요. 영상과 영상이 연결되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넉넉하게 초를 설정해 주는 편이고요. 클립 안쪽을 보시면 처음에는 여기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보여지다가 두 번째는 살짝 우측으로 이동이 되면서 여기 메인이 되는 건물로 시선이 이동이 됩니다. 충분히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 이것도 몇 번 잡아봤죠. 한 번만에 이렇게 잡힌 건 아니고요. 처음에 그냥 수직으로만 움직이려고 하다가 수직보다는 약간 건물을 이제 메인이 건물이니까 건물로 카메라를 이동시키고 이제 세로 버전으로 보면 제가 쇼츠 영상 올려드린 거 보면 여기 걸어가는 사람이 조금 중심이 돼서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누군가 사람들이 용이하겠구나, 이동 동선이 용이하겠구나, 이제 이런 것도 같이 설명하는 거죠. 여기에 적용된 것은 매스 무브 렌즈 플레이어 바람 효과 들어갔어요. 여기 나무가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2점 투시, 이거는 꼭 필요한 효과니까 꼭 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직각 느낌이 나게끔. 리얼 스카이는 그냥 기본으로 된 클리어에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이게 제일 많이 쓰여요.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대신에 회전 방향을 이용해서 조금 이 부분이 어두워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고요. 크게 기본적인 낫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기능에서 매스 무브, 렌즈 플레이, 바람 추가로 된 선택된 부분들만 추가해서 그냥 한 거예요. 반사는 어떤 부분이 반사가 들어갔는지 3개가 들어가 있네요. 이 하천, 유리, 그리고 건물 메인 이 정도 반사 좋습니다. 다른 거에는 반사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자, 두 번째 클립 보실게요. 유광이죠, 유광. 우리가 무광으로 하고 싶다면 반사율을 높이되 윤기를 줄이면 무광이 됩니다. 근데 윤기가 올라가면 유광이 됩니다. 여기 여부에 따라서 반짝반짝 빛나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외부에 쓰는 거는 이런 물갈기 방식을 쓰지 않고, 물갈기라는 건 이제 습식과 건식이 있는데 이런 습식도를 붙이기보다 약간 건식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윤기를 조금 더 줬어요. 그래야 여기가 시선이 더 많이 머물 것 같더라고요. 앞쪽에 해가 있으면 해를 더 강하게 여기에 비치게 되겠죠. 이런 거 리얼 스카이를 이용해서 리얼 스카이의 빛 방향을 이용해서 조금 더 로고 쪽에 강하게 오게끔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랑 같이 쓸 수 있는 게 렌즈 플레이어예요. 렌즈 플레이어에서 별 다른 건 없고요. 스트릭 개수 이걸 8개를 해주면 이 빛이 이렇게 딱딱 나는 게 원래 기본 4개로 되어 있을 거예요. 8개로 되면서 렌더링을 하면 얘가 조금 더 강조돼 보여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클립이 메인 투시도인데요. 이 투시도와 이 메인 투시도와 뒤쪽 편에 가서 쓰는 투시도가 렌즈 미리수가 다릅니다. 여기는 완전히 광각을 많이 써가지고 왜곡을 많이 시켰습니다. 초점 거리가 거의 없어요. 완전히 땡겨서 완전히 광각으로 쓴 거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렌즈 미리수를 썼을 때 지금 19.9네요. 19.9. 조금 더 무난하게 보이긴 하는데 조금 더 다이나믹한 연출을 위해서 좀 강강 렌즈를 써주면서 여기 주변을 나무를 이용해서 조금 강조해줬어요. 그 차이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클립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메인 놀이터 겸 어른들이 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커뮤니티 쪽인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줬어요. 제가 좀 잘 쓰는 구도이기도 한데 수평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간을 조금 더 넓어 보이게 하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또 나무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이 나무 앞쪽에
여기 루미노렌의 특수 효과죠. 막 민들레 흩날리는 거. 이제 이런 거는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데 저는 그냥 나쁘지 않아서 자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건물의 동수가 많다, 세대수가 많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이동하는, 위로 상승하는 씬인데요. 여기는 맵을 사용했습니다. 건물의 유리에 이런 맵을 사용했어요. 이 맵을 붙인 거예요. 잘 쓰면 좋죠. 잘 쓰면 어색함 없이 잘 쓸 수 있어요. 모든 장면에다가 OSL 맵을 쓰게 되면 너무 렌더링 속도도 그렇고 좀 작업할 때 힘들어서. 그 다음 이 부분은 처음에 이 차가 너무 강조되는 것보다는 살짝 포커스를 날려줬어요. 이게 피사계 심도 역할이에요. 피사계 심도가 살짝 날아가다가 점점 차 쪽으로 집중되게끔. 여기 이 사람들은 루미온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왠지 이제 주민을 조금 고급스럽게, 차도 좀 고급스럽게 하고 싶은 느낌의, 여기에 날씨 효과를 이용해서 약간 바닥에 반사가 되면서, 그럼 훨씬 더 이 장면들이 풍부해지는 것 같아서 잘 쓰고 있고, 차의 재질도 금속성을 더 증가시켜서 좀 더 반짝반짝하는 느낌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완전 고공에서 마지막 컷으로 쓰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아파트의 전체적인 사이트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컷이기도 합니다. 좀 거대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서 찍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거, 로우 컷이죠.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이건 충분히 나무가 카메라 앞쪽 밑 더 멀리 있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충분히 스케일감을 느끼게 해줬고, 여기에도 피사계 심도를 이용해서 이 나무가 너무 강조돼 보이지 않도록 건물이 메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를 했고요. 보면은 여기 비둘기도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냥 인서트 컷 정도 되면 돼요. 인서트 컷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 윗장면 있죠. 이 장면, 사실은 이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이 장면을 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이 어디를 찍고 있을까라고 궁금증을 유발시킨 다음에 이 다음 장면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생각보다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장면이 과연 필요했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서 이제 써본 실험적인 방법은 나무를 조금 이 부분을, 나무 여기를 뭐라고 하죠? 근데 이 부분이 막 강조되면서 여기에 조경 중에서 잡초들이 있죠. 요걸 한번 써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데칼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요걸 써주게 되면은 좀 더 가까이 비췄을 때 뭔가 좀 더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비추다가 이렇게 쭉 다가가는데 여기 휴대용 카메라로 살짝 흔들어줬죠. 흔들림의 강도를 이용해서 실제 카메라로 찍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연출해줬습니다. 이런 건 그냥 인서트 샷, 뭔가 장면 전환을 위해서 재미있는 요소를 추가해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 장면은 거의 우측에 나무를 헤치고 딱 나가면 넓게 시야가 펼쳐지고, 여기 우측에 메인이 되는 글씨, 메인이 되는 키워드를 넣기 위해서 이 장면을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여러 개로 바꿔주면서 리얼 스카이를 활용했고요. 이 부분은 비가 오는 장면이기도 한데 이것도 인서트 샷으로 써볼까 하고 주차하는 장면을 찍어봤습니다. 자, 다음 이 컷은 마지막 우리 이 컷 있죠. 이렇게 여기로 가기 전에 여기에 이 남자가 서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고, 그래서 휴대폰 화면은 합성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쭉 빠지는 걸 보여주려고 덧붙인다면 멀리서 이렇게 쭉 빠지는 거죠. 이렇게 좀 더 보냈었어야 되는데 너무 루즈해질 것 같아서 그냥 중간에 잘랐어요. 상상하게끔 그냥. 렌더링 시간이 비가 오거나 이런 반사가 많이 들어간 것들, 효과가 좀 많이 들어갈수록,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기능이 들어갈수록 조금 렌더 타임이 이 클립당 5시간 정도 걸렸어요. 제가 3090 그래픽카드 쓰고 있는데 5시간, 또 한 3시간, 이런 건 크게 반사가 없으니까 시간이 금방 한 1시간? 조금 반사가 많이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에, 효과를 많이 썼다거나 애니메이션을 쓰는 경우는 한 3시간에서 5시간 그렇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연출하기 나름이라서 여기에 뭘 썼는지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출로도 여기 렌즈 플레이어 보이시죠?
햇빛이 이렇게 비쳤을 때 렌즈 플레이어 스트릭 개수 6개, 8개, 7개 해볼까요? 향락이 8개, 스트릭이 8개가 생기는 거. 근데 많으니까 너무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6개 정도 쓰는 게 제일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거 많이 쓰는 기능이 조금 더 뭔가 강조되는 것 같아요. 강조하고 싶을 때. 제일 좀 아끼는 장면이 제일 아끼는 장면이 이 장면. 왜냐하면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공을 많이 들였고 가장 이 아파트의 특징을, 주변 현황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일 아끼는 장면. 두 번째가 이 장면. 왠지 그냥 멋있어요. 그 다음 장면이 이 장면. 위에서 이렇게 보는 장면이 느낌이 좋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 아끼는 장면이 이 장면인데, 저는 주로 이제 가까이 잡는 컷들을 잡을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써줘요. 근데 손이 그만큼 많이 가는 거죠. 조경 수도 많아지고, 이런 로고도 날씨 효과도 충분히 살려주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들을 렌더링을 다 걸고, 렌더링 건 것들을 장면에 막 여기에 붙이고, 그거는 이제 제가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그렇게 쓰고 있는데, 애프터 이펙트는 이 로고 타이틀, 캘리그라피 같은 게 있으면 하나씩 나오게 하려고 그 로고 타이틀 만들 때 쓰고, 대부분은 프리미어를 써서 프리미어 안에서 얘네들을 좀 연결해서 그냥 붙이기만 해요. 특별한 효과는 주지 않고. 그래서 컷 편집한다 하죠. 컷 편집을 해서 자연의 소리를 추가적으로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BGM으로 하나 깔아주고 나머지는 다 자연의 소리를 입히면 굉장히 정적으로 보여서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위해서 너무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시간은 많이 없고, 그래서 일단 10초짜리 이제 조감도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주변 사이트 건물들을 더 많이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걸 제가 조감도를 한다면 어떻게 했을지 한번 꾸며 볼게요. 일단 건물이 중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잡아봅니다. 여기 이렇게 빠져서 조감도가 되는 것도 좋겠죠. 카메라 초점거리 거의 50 이상입니다. 위가 너무 많이 보이지 않도록 여기가 조금 넓어 보일 수 있도록 이쪽으로. 네, 이 정도 느낌 좋네요. 카메라를 조금만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보이고 35 갈게요. 35 정도로 좀만 더 가까이. 그러면 이 도로 끝이 자리고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50 이상으로 했습니다. 50 이상으로 하면서 주변을 조금 해주면 이 부분이 더 많은 범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일이 조금 작아져요. 그 차이 느껴보시고 일단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차만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서 뭔가 좀 가려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효과에서 비네팅 효과라고 있어요. 비네트를 하시면 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조금 어두워지면서 이 건물만 조금 메인으로 비추게 돼요. 이렇게 되었을 때 훨씬 시선이 조금 덜 가고 선명도 강도를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럴 때 쓰면 좋은 게 카메라에 틸트 시프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틸트 시프트의 영역을 조금 건물의 중심에 딱 맞게 설정을 해주면 여기 아래쪽, 위쪽은 이 라인을 중심으로 약간 흐려져요. 그러면 다른 방향의 건물이 시선이 뺏기는 게 조금 더 없어지면서 약간 모형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모형을 만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리얼 스카이를 잠시 끌게요. 잠시 끄고 태양의 방향을, 자, 태양을 켜고요. 태양의 높이는 지금 적당한 것 같고 태양의 위치, 자, 위치 방법 쉽게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를 비췄을 때
변화하는 게 보기 좋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금 안 좋은 점은 이걸 봤을 때 주민들이 항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집만 그늘이 지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키프레임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키프레임 끌게요. 자, 키프레임을 초반에 키프레임을 생성하고 위치가 왼쪽으로 가 있고, 자 여기서 우측으로 쭉 민 다음에 키프레임을 생성하고 태양의 위치를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했을 때 태양의 위치가 이렇게 변화하죠. 그러면 이런 주변에 시선이 머무는 게 조금 덜할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장면 정도는 추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갔던 이 메스 무브는 여기 차가 이동하게끔 이렇게 동선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차 빠르기를 지금 44km, 60km 정도 빨리 해주면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좀 보일 거예요. 이것도 조금 더 빨리 움직이게 할게요. 메스 무브는 한번 쓰고 나면 효과를 저장을 해서 설정을 복사하고 다른 메스 무브에 적용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것도 빨리빨리 움직이고 태양도 빨리빨리 움직이고 차가 더 빨리 움직이겠네요. 차를 더 빨리. 이건 사람 동선인 것 같고, 사람 동선도 좀 빨리 가야 되고, 차 동선도 좀 빨리 가야 되고, 이 동선도 좀 빨리 가야 되고, 무조건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더 있을 겁니다. 이쪽도 더 빨리. 그래야 뭐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같겠죠? 태양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데.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재미있는 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양의 효과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조감표에서 한번 써보시고요. 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 맵을 제가 다시 바꿔볼게요. 아까 우리 맵을 이렇게 이 맵 형태를 썼는데요. 그걸 그냥 유리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안에 건물에 뭐가 있죠? 이게 예전에 제가 강의에서 알려드렸던 OSL 쉐이더 맵. 박스를 여기 집어넣어서 이렇게 건물 안에 모델링이 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다 하진 않았고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두 가지, 4개 정도 맵을 해서 카메라가 이동할 때 그냥 트릭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파일을 루멘 파일이 2개예요. 하나는 아까 보여드렸던 정상적인 애니메이션들이 들어있는 그냥 파일이고, 또 두 번째 파일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맵이 들어가야 될 경우들, 그런 걸 대비해서 파일을 2가지를 만들어서 이건 요거대로 애니메이션을 걸고 하면 한 파일에 모든 기능을 다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분리를 해서 파일을 2가지, 3가지로 분리를 해서 저장해서 쓰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궁금한 것은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리얼 스튜디오 이정아였습니다.